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99페이지 연습도면 11번. 도면 해독을 해보겠습니다. 각 부품의 작동 여부를 파악을 해볼게요. 1번 부품에 2번 부품이 조립이 돼서 2번 부품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렇다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해야 되죠. 접촉하는 부분, 여기에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해야 되고 이 폭 부분에도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2번 부품에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할 거예요. 조립이 되는 부분에 지름 마이너스 1.0mm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폭도 마이너스 1.0mm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하면 됩니다. 1번 부품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새 문서 부품 스케치 정면도 양쪽 방향으로 돌출을 해서 작업 평면이 가운데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거리는 13. 윗면의 스케치. 형상투영으로 모서리선 얻어오고 구성선 앞쪽에 비번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구성선, 형상 텍스트, 비번호 03, 문자 크기는 7, 방향을 바꾸도록 할게요. 다시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위치를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제시된 도면의 형상과 비번호가 동일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돌출, 차집합 일 정도만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저장하겠습니다. 비번호 03, 비번호는 시험 당일에 감독관이 알려줍니다. 그 다음 부품 번호 01번 IPT 파일 저장, 파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비번호 03, 그리고 파일 이름 01, 파일 형식은 스텝 파일로 저장. 2번 부품 모델링 하겠습니다. 새 문서 부품 정면도에 스케치 하겠습니다. 돌출, 양쪽 방향으로 돌출을 시켜서 작업 평면이 가운데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폭은 7인데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6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정면도에 스케치, 형상투영으로 원의 중심 얻어오고 F7번 단면 보고, 원의 크기는 10이지만 출력 공차를 적용을 해서 마이너스 1, 지름은 9, 돌출하고자 하는 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성선,
돌출, 양옆으로 13, 못따기 C1,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변경하겠습니다. 컨트롤 S 저장, 비번호 03, 부품번호 02, IPT 저장, 파일 다른 이름으로 4분 저장, 비번호 03, 부품번호 02번 스텝 파일 저장, 새 문서 조립품, 고정할 부품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 나머지 부품 불러오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부품 컨트롤 C, 컨트롤 V로 4번을 하나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구속, 2번 부품에 있는 가운데 평면, 1번 부품의 가운데 있는 평면 확인. 그 다음 구속, 조립이 되는 중심축과 중심축,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작업 평면, 가운데 있는 작업 평면, 중심축과 중심축, 출력 방향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출력을 하게 된다면 서포트가 여기에 많이 생성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부터 부착이 되는 면이 매우 좁기 때문에 베드에 부착이 되지 않고 이탈이 될 수도 있어요. 매우 안 좋은 방향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한다면 서포트는 여기 안쪽에 생성이 될 거예요. 제거를 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쪽 부분의 틈새는 모두 0.5예요. 여기 0.5, 여기도 0.5,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모두 0.5. 이 간격 0.5라는 간격은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제품을 출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서포트가 생성이 돼서 이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붙어서 출력이 됩니다. 하나로 합쳐져서 출력이 돼요. 여기에 서포트를 제거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공구를 이용을 해서 억지로 이 2번 부품을 흔들어요. 이거를 막 흔들어요. 억지로 힘으로. 그러면 이 서포트가 쪼개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품을 보게 되면 출력이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 층씩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결로 가해지는 방향에 매우 취약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구로 이 부분을 억지로 흔들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쫙 쪼개지게 돼요. 여기가 쪼개지게 됩니다. 후가공 중에 제품이 파손이 되면 실격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이 방향은 매우 안 좋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출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베드 위에 부착이 됩니다. 간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서포트가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세우는 게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출력 시간을 조금 더 단축을 시키고자 한다면 출력되는 과정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베드에 부착이 됩니다. 한 층이 쌓여요. 여기 쌓고 노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기도 이렇게 한 층을 쌓겠죠. 여기 쌓고 또 움직여서 여기 쌓고, 이 노즐이 움직이는 이 거리를 좁게 할수록 시간은 더욱더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노즐이 이 움직이는 거리를 조금 더 좁히기 위해서는 이 부품을 조금 더 안쪽으로 좁히는 게 좋겠죠. 단, 뷰, 비주얼 스타일, 와이어프레임, 이 안쪽에 있는 벽면과 간섭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서포트가 생성이 되지 않는 각도 내에서. 아까는 노즐이 움직이는 경로가
네, 이렇게 컸었죠. 이 2번 부품의 각도를 주었기 때문에 노즐이 움직이는 각도가 더욱더 좁아지게 돼요. 그만큼 출력 시간은 더욱더 단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서포트는 여기에 아주 조금만 생성이 되겠죠. 네, 따라서 연습도면 11번은 다음과 같은 방향이 가장 좋은 출력 방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섭 분석을 해볼게요. 네, 전체 다 선택을 하고 간섭 분석. 네, 간섭이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해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B번호 03, 부품번호 03, 그 다음 저장, 파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스텝 파일, B번호 03, 조립품 03, 그리고 파일 확장자 스텝, 저장, 파일, 다른 이름으로 사본 저장. 이번에는 파일 형식을 STL, 파일명 네, 다르죠. STL은 04, 옵션, 해상도는 높음,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다면 실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단위 밀리미터 확인, 저장. 큐라 실행하겠습니다. STL 파일 불러올게요. 드래그 앤 드랍. 출력물 선택을 하고 회전. 바닥에 놓기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3D 프린팅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높이 0.2, 벽 두께 상단 하단 두께 0.8, 내부 체온 밀도 20, 프린팅 온도 210, 빌드 플레이트 온도 50, 프린팅 속도 60, 리트랙션 활성화 체크, 냉각 체크, 서포트 생성 체크, 어디에나 에브리웨어, 오버행 각도 50도, 그리고 기어 모양을 눌러서 서포트 상단거리, 바닥거리, 서포트 인터페이스 사용 체크. 네, 상단거리는 레이어 높이와 동일하게 0.2, 바닥거리도 레이어 높이와 동일하게 0.2, 인터페이스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체크 해제. 빌드 플레이트 고정 유형 레프트, 레프트 추가 여백 3, 네, 슬라이스. 출력 예상 시간이 1시간 20분을 넘게 되죠. 그러면 저희는 내부 체온 밀도를 15로 변경을 할게요. 슬라이스. 21분. 프린팅 속도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62. 레프트 추가 여백을 2로 변경을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레프트 추가 여백은 이쪽의 거리를 말해요. 이쪽 거리를 짧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미리 보기를 통해서 출력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 부품 간에 간섭도 없고 서포트도 잘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장을 하겠습니다. B번호 03, 그리고 04, 파일 확장자 G코드, 저장. 이동식 디스크에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G코드 파일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즐과 베드의 높이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더3 3D 프린터의 오른쪽에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베드와 노즐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LCD 화면을 보고 버튼을 조작을 해서 노즐을 원점으로 이동시킵니다. 프리페어, 오토 홈 선택을 합니다. 익스트루더와 베드가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프리페어, 디세이블 스테퍼스를 실행해서 베드와 노즐을 수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곳의 조절 장치가 위치한 곳에 노즐을 이동시킨 이후에 조절 장치를 회전을 시켜서 노즐과 베드의 간격을 조정합니다. 이때
노즐과 베드의 간격은 A4 용지가 살짝 긁힐 정도로 간격을 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즐과 베드의 간격이 적정할 경우에는 성공적인 출력을 할 수 있지만 노즐과 베드의 간격이 좁거나 넓을 경우에는 출력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필라멘트가 노즐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버튼을 누르고 프리페어, 프리히트 PLA 엔드. 설정 온도가 210도가 되었죠. 다시 한 번 더. 베드의 온도도 미리 예열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히트 PLA 베드. 현재 노즐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노즐의 온도가 210도에 도달했습니다. 이동식 디스크를 삽입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이동식 디스크가 인식이 되지 않으면 이니트 TF 카드, 프린트 프롬 TF, G코드 파일 실행하겠습니다. 출력이 완료됐습니다. 스크래퍼를 이용해서 출력물을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즐을 원점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전원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를 제거를 하겠습니다. 소프트도 같이 제거가 됐죠. 비번호 출력 잘 됐습니다. 내부에 있는 소프트도 제거를 하겠습니다. 비번호 잘 나왔습니다. 작동시켜 볼게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